안녕하세요, 판도라입니다. 회계 업무의 진심인 판도라 격리실무. 이번 시간에는요, 제가 저희 카페에 이지집합 건물 회계 컨설팅 카페에 올려드린 내용입니다. 3월 10일까지 해야 될 일, 3월 10일까지 해야 될 일 여러분 잊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힘들어하는 산, 이제 우리 세 가지 산이 있잖아요. 예산, 결산, 연말정산 이렇게 있죠. 거의 막바지에 왔습니다. 그죠? 3월 10일. 이제 내일 모레면 3월 10일이기 때문에 이제 막바지에 왔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힘들어하는 산에 막바지에 왔는데요. 제가 어떤 분이 저한테 이제 교육받으신 분이 10월에 입사를 하신 거예요. 10월에. 그분은 진짜 여러분 어때요? 어때요? 진짜 힘든 여정을 걸어 오셨겠죠? 3월 10일에 오셨으니까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예산 결산 연말정산을 다 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초보셨는데 얼마나 힘드셨겠어요. 근데 잘 그분도 헤쳐나가고 계십니다. 자, 3월 10일까지 여러분이 해야 될 거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 작성하셔야 되는데요. 여러분,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연말정산 중에 연말정산 하는데 연말정산에 관련된 업무가 두 가지예요.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 작성과 지급명세서 작성입니다. 지급맹서서 제출입니다. 지급맹서세로네요. 자, 그 중에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 작성에 대해서도 두 가지가 있는데 방법이 매월 작성하시는 것이 있고 반기로 작성하시는 분들이 있죠. 그죠? 매월은 매달 10일까지, 반기는 1월 10일, 7월 10일 이렇게 두 번 신고한단 말입니다. 그죠? 자, 매월 작성하는 것도 또 두 가지가 있는데요. 2월 귀속, 2월 지급급여가 있고요. 2월 귀속, 3월 지급급여가 있습니다. 아시죠? 2월 1일부터 2월 28일자를 2월 28일 안에 지급하는 거는 2월 귀속, 2월 지급이고 2월 1일부터 2월 28일자를 3월 5일이나 3월 10일날 지급하는 거는 2월 귀속, 3월 지급입니다. 둘이 달라요. 자, 우리 연말정산이라는 건 뭐예요? 2월 귀속, 2월 지급에 대한 거를 신고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2월 귀속분에 대해서 2월 귀속, 2월 지급인 경우에는 여기 2월분 그 갑근 주민세에다가 플러스 연말 정산을 포함해서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그런데 매월 작성하는데 2월 귀속하지만 3월에 지급할 때는요. 연말 정산만 신고하는 원천징수 이행 상황 신고서를 작성해서 제출합니다. 3월 10일에 제출하는 거는 원래는 1월분이잖아요. 1월 귀속분을 3월 10일 날 제출하잖아요. 그죠? 왜냐하면 2월 귀속, 2월 지급분 1월 1일부터 1월 31일분에 대해서 2월 5일 날 지급하면 2월 5일 날 지급하기 때문에 다음 달 3월 10일까지 신고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럴 경우에는 실질적으로는 연말 정산만 신고하는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를 작성해서 제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자, 그리고 반기 신고, 상계 처리할 경우를 좀 이야기 드릴게요. 주민세는요, 실질적으로요, 주민세는 사실 신고 안 해도 주민세를 신고 우리가 안 하잖아요. 그죠? 근데 은행에다 내죠? 은행에다 낼 때 은행 직원이 열심히 막 뭔가를 막 작성하고 막 하잖아요. 그게 바로 우리 거를 신고를 하는 그런 방법이 신고를 하는 겁니다. 해주는 겁니다. 신고를 안 하는 게 아니에요. 납부는 하죠. 우리가 납부하죠. 그럼 은행 직원이 뭔가 막 또닥또닥또닥 많이 하잖아요. 그게 신고의 의미입니다. 우리가 그거 신고 안 하면 또 주민세는 어떻게 하죠? 우리 이택스나 위택스에서 신고하죠. 예, 그것도 해야 됩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돈을 우리가 안 낼 때는 굳이 사실 신고를 안 해도 돼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신고해야 될까요? 환급 받는 사람들은 신고해야죠. 환급 받는 사람. 그래야지 우리가 얼마가 환급 받는지 알 수 있잖아요. 그죠? 그렇습니다. 제가 여러분 너무 많은 걸 알려드리면 또 여러분 헷갈리실 수 있는데 일단 반기 신고하는데 상계 처리하는 거 그건 뭐예요? 돈을
내야 되는 지방소득세 있잖아요. 아, 이거 지방소득세 얘기 그만할게요. 여러분 헷갈리니까. 자, 반기 신고, 상계 처리하는 경우 원천세 있잖아요. 원천세. 얘랑 상계 처리할 거예요. 그러면 2월 귀속분에 대해서 우리가 신고를 언제 해요? 7월에 하죠. 7월 10일 날. 그렇기 때문에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는 작성하지 않습니다. 이해되시죠? 왜냐하면 2월분에 대한 귀속급여를 언제 신고하니까? 7월에 신고하니까. 그래서 반기 신고하는 사람 그리고 상계 처리할 경우에는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를 미작성하고 7월에 1월에서 6월분을 포함해서 신고합니다. 그런데 반기 신고하는데 환급 받을 거예요. 그러면 연말 정산분을 신고를 해줘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때는 1월분과 2월분 급여 포함해서 연말정산 포함해서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 작성해 줍니다. 상계 처리는 서로 까나가는 거. 환급은 직접 돈으로 받는 겁니다. 그래서 반기 신고인데 환급을 나는 받을 거야 할 때는 1월, 2월 급여에 연말정산분 포함해서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합니다. 자, 주의점을 좀 얘기 드릴게요. 제가 늘 말씀을 드리는데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든 아니면 지급 명세서든 몇 번 제출해야 돼? 한 사람한테 거는 몇 번 제출해야 돼요? 한 번 제출해야 된다 그랬죠. 물론 3월 10일까지 그 기간 동안에 내가 A라는 사람 거를 제출을 했는데 그 사람 걸 한 다음에 그 연말정산 우리 직원들 걸 전체를 했다가 다시를 신고하고 다시 신고하고 이런 거는 3월 10일까지는 괜찮다 이겁니다. 하지만 판도라 씨가 2022년 2월에 퇴사해서 중도 퇴사자 연말정산을 신고한 다음에 이미 상계 처리했다면 2023년 3월 10일 신고 시에 판도라 씨는 제외 후 신고해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무슨 말씀인 줄 아시죠? 모두 다 한 번씩만. 만약에 여러분이 이 사람이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를 해서 이미 환급을 받았단 말이에요. 판도라 씨께서 제가 판도라 씨라는 거 웃기지만 2월에 퇴사를 하면서 이 사람의 연말정산 중간 계산을 해서 다 이분한테 마이너스 10만 원 돌려드렸단 말이에요. 그래놓고 또 연말정산 신고하면서 이 사람이 마이너스 10만 원 또 돌려받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중환급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한 명은 한 번씩만 신고해준다가 기본입니다. 자, 2월 귀속분 신고 시 식대 포함해서 신고하는 거. 이거는 제가 다른 영상이랑 연결을 좀 시켜 놓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법이 시행령이 변경됐어요, 여러분 아시죠? 그래가지고 시행령이 변경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그 비과세인 식대도 신고해야 되는 비과세가 됐습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제가 어제 교육해 놓은 거 연결해 놓겠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저희 카페에 요거 자료 제가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나 퇴직소득 지급명세서 몇 번 제출했는지 확인하는 방법 제가 여기다 올려놨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작성인데요. 반기든 매월 원천징수 신고를 하든 2022년도에 지급명세서는 모두 제출해야 합니다. 아까 전에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는 반기고 만약에 그냥 상계 처리할 거다. 나 돈 환급 안 받고 상계 처리할 거야. 그러면 작성 안 해도 된다 그랬잖아요. 근데 근로소득 지급 명세서는 3월 10일까지 모두 제출하셔야 됩니다. 반기든 매월이든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를 신고하든 2022년에 대한 지급 명세서는 모두 제출해야 돼요. 특히 문제가 뭐냐?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는요, 여러분. 가산세가 붙어도 세금에 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괜찮죠? 근데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는 어때요? 우리가 과세 표준액에 붙어요. 엄청 크겠죠? 이분이 만약에 월급이 1억인데 10명, 5천만 원이든 받는 사람이 한 10명 있으면 5억이잖아요. 5억. 그죠? 이 거에 세금이 이 가산세가 붙어요. 어떤 분 이것 때문에 난리 난 적 있었어요. 꼭 제출하셔야 됩니다.
근로소득 지급 명세서, 의료비 명세서 모두 제출하고요. 다만 위와 같이 중도 퇴사자 지급 명세서를 제출했다면 이중으로 제출해서는 안 되잖아요. 그래서 3월 10일 제출 시 선 제출한 사람은 제외 후에 제출을 해야 됩니다. 아까 위에서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 판도라 씨는 한 번만 제출해야 된다. 그게 지급 명세서나 의료비 명세서나 모두 마찬가지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한 번 내가 격리인데 중간 입사해서 앞에 분이 했는지 안 했는지는 확인하려면 위에 제가 연결해 놓은 대로 들어가 보세요. 자, 퇴직소득 지급 명세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퇴직소득 지급 명세서 역시 3월 10일까지 제출해야 되고요. 제출 시 지급한 퇴직소득 지급 명세서를 보고 그대로 작성하면 돼요. 뭐예요? 우리 이분 퇴사했을 때 원천징수 영수증 줬잖아요. 퇴직소득에 대한 거. 그거 보고 그대로 작성하시라는 거고요. 주의할 점은요. 규정연도가 2022년도이기 때문에 시작일을 2022년 1월 1일로 기재를 해야만 작성이 되더라고요. 만약에 뭐 더 해도 된다 그러면 저장해서 되면 그냥 하셔도 돼요. 근데 제가 하다 보니까 시작일이 2022년 1월 1일로 기재해서 작성하셔야 되더라고요. 규정연도는. 근로소득 지급 명세서와 같이 퇴직소득 지급 명세서 역시 1회만 제출해야 되고요. 혹시라도 이중으로 제출되지 않았는지 확인해 보시고요. 요거는 제가 여기다가 방법 설명해 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건강보험 보수총액 신고해야 돼요. 건강보험 보수총액은 3월 10일까지 신고해야 되고요. 건강보험 보수총액은 비과세 제외한 과세 금액으로 신고해야 된다는 거 잊지 말고요. 고용보험하고 산재보험은요. 3월 15일까지 보수총액 신고하셔야 됩니다. 잊지 말고 신고하도록 하시고요. 산재는 1년치 과세 금액, 건강보험도 1년치죠. 근데 산재도 1년치 과세 금액, 고용은요. 6개월 단위로 1월부터 6월까지, 그 다음에 7월부터 12월까지 이렇게 두 개로 적어서 하셔야 합니다. 요거 역시 제가 다 영상 찍어 놨어요. 그리고 4대 보험료 납부미 갑근세, 주민세 납부하셔야 되고요. 뭐 매달 하시는 거니까 잊지 마시고요. 특히 우리가 연말정산 때문에 갑근세, 주민세를 상계 처리하기 때문에 돈은 내지 않아요. 환급 받는다고 하더라도 상계 처리 전표는 반드시 입력하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예수금하고 가지금이 계속 남아있을 거예요. 그래서 원래 우리가 발생시킬 때 어떻게 발생시키죠? 급여 대 재해금 대 예수금 대 가지급금 이렇게 발생시켰잖아요. 그러니까 납부할 가지급금, 그만큼 가지금 납부할 예수금, 그만큼 가지급금 상계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3월 10일까지 해야 될 일을 쭉 정리를 한번 해봤거든요. 여러분들 잊지 마시고요. 이거 말고도 혹시 더 하셔야 되는 일이 있다 그러면 잊지 말고 반드시 업무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월 15일까지 우리 그 건강이란다. 고용이랑 산재도 해야 되니까 이것도 잊지 말고 하세요. 이왕이면 3월 10일까지 다 하시면 좋겠죠. 자, 격리 업무에 늘 진심인 자.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 작성,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작성, 퇴직소득 지급명세서 작성, 건강보험 보수총액 신고, 그 다음에 고용 4대 보험료 납부 및 가근세, 주민세 납부하는 거 모두 잊지 마세요. 늘 행복하시고요. 내일은 더 행복하시고요. 날마다 더 조금씩 실력이 늘어가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그랬으면 좋겠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다정한 댓글 부탁드리고요. 제가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는 거는요. 사람이 일을 하다 보면 실수할 수 있기 때문에 정리해드리는 겁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랄게요. 다음에 뵙겠습니다. 행복하세요.